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그릇의 크기와 부기빈천을 판단하는 방법 7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육소란 무엇인가, 십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6가지가 작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체 부위에서요. 그러면 첫째는 머리가 작은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작다. 이 머리가 작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비해서 머리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록이 약하다, 복독이 약하다 이거죠. 복독이 약하고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가 작다. 이마는 이제 선천적인 거 혹은 부모의 그 혜택 이런 것을 주로 보는데, 이마가 작게 되면은 부모의 덕이 없고 어릴 때부터 가난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생하면서 집안이 어려워지지 않으면은 부모를 생사이별한다기죠. 부모를 일찍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그래갖고서 편친스러에 산다든가 혹은 조부모한테 내가 키움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눈이 작다. 눈이 작으면은 생각이 깊지 못하고 근시안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 이렇게 돼 있죠. 눈이 작아도 눈이 이렇게 길면 됩니다. 눈이 작아도 눈꼬리가 길면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눈꼬리도 짧고 눈이 작으면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가 작다. 코가 작게 되면은 노력만 하지 고생이 많다 이겁니다. 자기 주장을 못하고 일에 매여 있거나 혹은 사람에 매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코가 작으면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입이 작다. 입이 작으면 소심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부족하다, 활동력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여섯 번째는 귀가 작다. 귀가 작으면은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귀는 뭐냐면은 인체에서 신장을 담당하는데 귀가 이제 작으면은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신장은 뭐냐면 정을 생산하는 정력, 기본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귀가 작으면 신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짧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을 육소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십살은 뭐냐면은 10가지 살기다 이거죠. 10가지의 살기. 이렇게 얼굴에 십살이 있으면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흉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십살의 첫째는 뭐냐? 얼굴이 취한 사람 같다. 술 취한 사람 같다. 얼굴이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래서 술을 안 먹어도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검붉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10살 중에 첫째 일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눈동자가 누렇고, 눈동자가 누렇고, 동태눈 같이, 죽은 동태눈을 얘기하는 거죠. 동태눈 같이 눈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둡다, 눈빛이 어둡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이 시뻘겋고, 눈이 시뻘겋고. 하여튼 관상에서는 뻘건 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걸 적살이라고 하거든요. 적살. 눈뿐만 아니고 얼굴이 시뻘겋거나, 뭐 하여튼 이 시뻘건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부위가 시뻘겋거나, 그리고 눈이 시뻘겋고 강한 빛을 쏜다. 눈빛이 강하다. 눈빛이 강한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살기가 있는 눈이다 이거죠. 살기. 그래서 눈이 시뻘겋고 살기가 있는 눈처럼 강한 빛을 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실패가 많고 남한테 요구도 먹는 그런 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코가 백로, 해오라기라고도 하죠. 백로처럼 코가 가늘고 날카롭고 코끝이 뾰족한 것, 이렇게 생기면 자기만 알고 누구를 돌보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래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관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살은 뭐냐? 다섯 번째는 턱수염은 있는데 콧수염이 없다. 턱수염은 있고 콧수염이 없다. 특히 콧수염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인중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수염이 있어도 이 인중에, 특히 인중에 수염이 없으면은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턱수염은 뭐냐면은 관이라 하고, 콧수염은 녹이라고 합니다. 녹. 그래서 턱수염이 특히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냐면 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벼슬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턱수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요즘 현대에서는 뭐냐면 관보다도 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턱수염은 관을 주장하는 거고, 콧수염은 뭐예요? 재물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려면 턱수염보다는 콧수염을 기르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히 인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중에 수염이 없으면 실속이 없어요. 뭔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일이 잘 진행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통장을 보면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턱수염을 기르지 않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염은 기르지 않아도 수염 자국은 있잖아요.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가래가 없는데 가래를 뱉듯이 킥킥대며 침을 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중얼거린다. 혼자 말로 중얼거린다. 이것도 일곱 번째 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밥을 먹는데 땀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뇌출혈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목소리가 시랑이 늑대하고 이리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랑이 같은
이렇게 가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옛날에 풍수로 유명했던 육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또 현 정치인으로서는 이명박 씨, 그 다음에 철학가로서는 도올 김용옥 씨 같은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변절자가 많습니다. 변절자.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꾼 기질이 좀 많고 남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겨드랑이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실패하고 흉한 재앙이 따릅니다. 요 점을 참고하시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